2020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19년에 봤었던 수능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선거 문제라서 제일 끝번호 20번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짝 읽어볼게요. 갑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다.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건 결국 한 명만 뽑는다는 거죠. 한 명만 선출된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10명이다. 또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비례대표는 3명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냐면 정당 투표 득표율에서 원래 의석수를 가져가는 건데 이거를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의석수를 일단 곱해. 그리고 산출된 정수만큼 소수점이 나올 텐데 소수점 이상에서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확보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보통은 첫 번째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큰 순서대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문제 풀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안을 보면 지역구별로 어느 당이 가장 높은 표를 받아서 당선됐는가? 단순 다수 대표제니까 하나씩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역구 1은 B, 2는 A, 3도 A고 4는 C, 그 다음에 38, 33, 39, 38, 47, 32 이렇게. 아이고 얘는 비기 싫으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총 현안 기준으로 했을 때 현안 얘 때문에 그런 거지. 현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A가 7개, B는 2개, C는 하나. 요게 이제 지역구 의원 10명이죠. 나눠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가져갈까?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이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는데 물론 이제 제가 문항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 이 많겠지만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의석수를 곱하라고 그랬어. 근데 의석수가 얼마야? 3.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 정당 투표 결과라고 써 있는 거에다가 3을 각각 곱하는 거죠. 여기 정당 투표 결과 여기에다가 각각 3명이니까 의석수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니까 예를 들어서 A당 같은 경우는 38%잖아요. 그러면 0.38 곱하기 3. 이해되실까요? 이해가 되실까? A는 38이라고 써있으니까 0.38 곱하기 3, B는 0.27 곱하기 3, C는 0.26 곱하기 3, D는 0.07 곱하기 3, E는 0.02 곱하기 3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14, 0.81, 0.78, 0.21, 0.06이 되죠. 자, 그리고 보면 정수만큼 의석은 가져간다. 정수는 지금 보니까 A밖에 없어. 네? 정수는 A밖에 없어요. 여기. 그쵸? 얘는 일단 하나를 확보하고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비례대표가 총 3명이니까 2명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8하고 7. 그래서
이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총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 총 의석수는 A 같은 경우는 7에다가 지역구 7에다가 B의 1을 더하니까 8. A가 8. B는 지역구 2에다가 B의 1을 더하니까 3. C는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해서 2. 요게 총 의석수가 되는 거죠. 현안에서. 다음은 1안을 볼게요. 1안은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보니까 현재의 의석 배분 방식을 유지한대요. 단 비례대표 의석을 10석으로 늘린다 라고 했으니까 지역구는 그대로 가지만 비례만 10석이 돼요. 비례만 한번 다시 볼게요. 비례는 너무 좋은 게 0.38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3.8 나와버리죠. B는 2.7, C 2.6, D 0.7, E 0.2 10개죠. 일단 정수만 먼저 비교해 볼게요. 정수 3, 2, 2 하면 총 7이 되죠. 3개를 더 나눠 가질 수 있어요. 3개를 누가 가지냐? 8, 7, 7이 가지면 돼요. 여기 소수점이 있는 애들만 하나씩 더 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 A 같은 경우는 4석, B는 3석, C는 2개 그대로 가져가고 D는 1석. 이렇게 4, 3, 2, 1로 갖게 될 테고 지역은 아까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지역 A7, B2, C1 더해서 1 안에서 총 의석수는 A가 11, 4하고 7하고 더하니까 B가 5, C가 3, D가 1 이렇게 되겠죠. 1안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2안으로 한번 볼게요. 2안. 2안은 현재의 총 의석수를 기준으로 현재의 총 의석수는 얼마야? 현재의 총 의석수는 10명, 3명에서 13명이죠. 요걸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서 먼저 의석수를 할당해 준대요. 아, 요게 아마 그 캡 씌우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은 계산해 봅시다. 이 안은 일단 현재 총 의석수가 13이었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그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일단 정당별 의석수를 할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에 정당별 의석수를 할당한다. 그러면 A는 0.38 곱하기 13을 해야 되는 거야. 0.38 곱하기 13. 그래서 요거는 4.93. B는 0.27 곱하기 13 해서 3.51. C는 0.26 곱하기 13 하니까 3.38. D는 0.07 곱하기 13 해서 0.91가 되고 E는 0.02 곱하기 13 해서 0.26이 된다. 그리고 의석수를 가져가 보니까 총 13개인데 정수가 433으로 총 10이죠. 3개를 더 가져갈 수 있어. 3개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 자리가 얘 A, D, 그 다음 큰 게 B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D가 하나씩 더 가져가게 되면
A는 5, B가 4, C가 3, D가 3, 아니지, D가 3, C가 3. 5개, 4개, 3개, D가 1이죠. 1, 9가 올라가니까 하나. 5, 4, 3 하나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배분했어. 지금 한 게 어디까지냐면은 먼저 할당한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5, 4, 3 하나,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빼라. 빼래. 얼마큼씩 빼야 돼? 지역구 의석수 빼기. 네, 얼마큼 빼야 되냐면 A는 마이너스 2. 왜냐면 여기 지금 아까 어디서 나왔나 위에서 자, 현안에서 지역구가 A, B, C가 각각 7, 2 하나였거든요. 5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고 3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고 1은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1, 요게 바로 지역구 의석수를 뺀 결과죠. 그러면 이렇게 뺀 다음에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봐봐. A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석수 할당을 해보니까 5석이었어. 그런데 지역구에서 7석을 받았어. 여기 위에. 보이시죠? 현안에서 7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5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또 인정을 해주겠대. 그러다 보니까 A는 최종 얼마가 돼요? 그렇지. 7석이 돼버리는 거죠. A는 최종 7석이 되고 A에서 2석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13명에서 총 의석수는 얼마가 될까? 이만큼 들었으니까 15가 되는 거겠죠. 이한을 한다면 자, 여기까지 내용 1안 2안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그 비례대표 계산할 때 나왔었던 거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총 의석수를 곱해서 득표율에다가 정수만큼 의석 할당하고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 큰 순서대로 하나씩 주는 거 요거는 거의 고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푸는 건 다른 색깔로 할까? 가에는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다.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말하는 건데 지금 현안에서 10명이 지역구고 비례대표 3명밖에 없잖아요. 13명 중에 10명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이안을 적용하면 2개의 정당이 초과 의석을 받는다. 2개의 정당이 아니라 누구만? 그렇지. A당만 초과 의석 몇 개? 그렇지. 2개를 받아요. 네. A당만. 3번 B당은 어떤 게 유리할까? B당을 한번 볼게요. B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다가 적어주면 좋을까? 지금 3번 풀 거야. 자, B당의 입장에서 보면 밑에다 해도 되겠다. 그치? B당 입장에서 보면 1하는 몇 석? 5석이죠.
그리고 이하는 4석이야. 그럼 1하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석이라는 게 20석 중에 5석이고요. 그래서 한 25% 되는 거고, 이 4석이라고 하는 거는 15석 중에 4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6.7%가 돼서 전체 좌석수 중에서 B당이 얻게 되는 걸 본다면 1항보다는 오히려 2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여기다 써볼까? 4번은 C당 의석률, 정당 투표, 득표율 나와 있네요. C당의 이쪽에다 의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C당의 의석률은 1안에서는 총 20분의 3이고 2안에서는 15분의 3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줄을 굳이 다 그으면 정당 투표 득표율이라고 써있네요. 정당 투표 득표율. 의석률이랑 정당 투표 득표율은 비교하는 거니까 정당 투표 득표율은 1항 같은 경우는 C가 0.26. 둘 다 0.26이라고 나와 있잖아. 0.26. 0.26은 100분의 26이니까 이거는 그냥 5로 나눴을 때 20분의 5.2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득표율이 더 크죠. 근데 의석률이 더 정당 투표를 땄다. 맞네. 첫 번째 건. 그럼 두 번째 거 2안. 2안에서 정당 투표 득표율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100분의 26인데 15분의 3이랑 100분의 26이랑 누가 더 크냐? 그러면 15분의 3이라는 게 3, 5, 15니까 이게 이제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에서 5분의 1을 100으로 통분해주면 100분의 20을 곱한 거니까 20. 26하고 20하고 비교하면 26이 더 크죠. 그래서 C당은 1안, 2안 모두 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가 정답이 되겠네.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였었고. 5번. 선거 제도의 비례성. 비례성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득표율, 정당이 갖는 득표율. 이것이 얼마나 의석수와 일치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 안에서는 총 의석수 자체를 전체 득표율을 가지고 먼저 확보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이 안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 천천히 풀어봤기 때문에 18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중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고 계산도 빨리빨리. 사실 선생님이 여기 계산한 거에 중간에 불필요한 이 계산 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건 굳이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3을 곱해서 이쪽 숫자만 적으면 되는 거였었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다 계산해 놓고 녹색깔까지 끝냈는데 1, 2, 3, 4, 5 보기를 또 해석을 잘못하면 틀리니까 그 부분도 또 따로 연습을 하셔서 내가 문제를 몇 개 풀어본 다음에 내가 계산해서 실수를 하는지 해석하는 거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